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표면 거칠기 기호, 그 다음에 대칭 기호, 다듬질 기호,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L 엔터 쳐서요. 이미점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으로 한 10 정도 가겠습니다. 10mm로 가서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혹시 작아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은 이렇게 좀 확대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L 엔터 쳐서요. 이미점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자 숫자 10을 쓰고서 엔터 치겠습니다. 엔터, 마지막에 엔터 치시고, 자 옵세트 5 엔터 쳐서요. 3mm씩 하겠습니다. 3 엔터 쳐서요. 얘를 클릭해서 위로 클릭, 얘를 클릭해서 위로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치수를 우리가 재어보면 이렇게 3mm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치수를 재어보면 3mm씩 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전체가 6mm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선 그리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엔터 쳐서요. 이 점을 클릭하시고, 자, 골뱅이 길이는 한 10 정도 가겠습니다. 10 작다 마이너스 60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엔터 치시고요. 자, 또 해보겠습니다. L 엔터 쳐서요. 여기 만난 점을 클릭하시고 골뱅이 자, 또 10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작다 60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를 한번 적어드리면 LDT에서요. DT에서 한 점을 클릭하고 자 숫자 5 글씨 크기를 5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L 한영키를 눌러 L 엔터 L 엔터 쳐서요. 골뱅이 10 작다 조금 줄여보면요. 골뱅이 10 작다 60도 그 다음에 골뱅이 10 작다 마이너스 60도 자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요 골뱅이 10은 골뱅이 기호는 요 상대잡 요 극좌표를 여기로 이동하는 명령어가 되겠어요. 그래서 골뱅이는 그 이동하는 명령어 10은 요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 길이 얘를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사지게 잡으면 10이라는 뜻이고요. 요 작다 부호는 이제 각도를 쓰겠다는 부호죠. 그래서 60은 요 수평에서 0도에서 요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마이너스 각도는 거꾸로 이 수평 0도에서 보면은 이 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라인에서요. L 엔터 쳐서 이미점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으로 10을 썼습니다. 엔터 치시고요. 자, 옵세트에서 5 엔터에서 3 엔터 쳐가지고요. 이 점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라인에서요. 자, L 엔터 쳐서 요 끝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가운데 끝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골뱅이 길이 10 작다 마이너스 60 엔터 치시고요. 다시 한번 라인을 들어가겠습니다. L 엔터 쳐서요. 요 만난 점을 클릭하시고 골뱅이 10 작다 60 엔터 치시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듬질 기호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얘를 트림으로 잘라보면 TR에서요. 얘를 잘라내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지우고요. 얘도 지우고요. 요거는 트림으로 잘라내면 이렇게 그래서 치수를 기입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3이고요. 역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3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잡고요. 자, 요 각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는 60도로 이렇게 잡히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자, 요거를 하나 폭 썼다 보겠습니다. 카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서 표면 거칠기 기호를 하나 만들고요. 문자 높이 2.5로 해서 기호를 우리가 하나 쓰겠습니다. 자, DT에서요. D 텍스트 DT 엔터 치시고, 자, 여기 점을 클릭하시고 2.5로 하겠습니다. 높이는 2.5 엔터, 각도는 0도 엔터 치시고, 자, W를 하나 써볼까요? W 엔터 치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맞지 않으면은 무브에서 M 엔터 쳐서요. 자, 요 선을 클릭해서 이렇게 조금 이동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하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회전 배열을 하게 되면 자, 요거는 색상을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레드색. 이렇게 해놓고 이제 AR 하겠습니다. AR 어레이죠. 자, 이거 선택을 하시고 엔터 쳐서, 자, 폴라 클릭해서 이미점을 적당히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보통 아이템 개수를, 여기 아이템 있죠. 아이템 얘를 클릭해서 아이템에 클릭해서 4개로 하면 좋겠어요. 4개 엔터 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4방향으로 다 되죠. 자, 근데 이게 이렇게 클릭하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이거는 이제 블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X를 해서 X 이제 익스플로드죠. 폭발을 시켜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엔터 치면은 얘가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됐죠? 자, 얘를 카피를 뜨겠습니다. CP에서요. 엔터 치시고 이렇게. 자, W 그 다음에 X, Y, W, X, Y, Z까지 W.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전부 다 조금 너무 높아서 이렇게 이동을 좀 시켜볼까요? 얘를 더블 클릭해서 W, X죠. X를 하고, 자, 얘도 어레이에서 AR에서 이렇게 폴라에서 얘를 클릭하시고 적당히 아이템을 클릭하시고 4개로 엔터.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X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카피를 또 뜨겠습니다. 자, 똑같이 WX, 얘는 Y가 돼야 되겠죠. Y 엔터 치시면 되겠어요. 역시 AR에서요. 폴라로 해서 이렇게 찍고 아이템을 클릭해서요. 4개로 엔터 치시겠습니다. 역시 X, WX, Y, Z까지 카피해서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얘는 Z로 엔터 치시고요. 얘를 AR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폴라 역시 아이템을 4개로, 그런 다음에 X에서 분해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W, X, Y, Z에서 나중에 카피 떠서 CP에서 엔터 쳐서 원하는 거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하는 데가 F8을 눌러서 해제를 하고요.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혹은 카피 떠서 요게 필요하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 갖다가 이렇게 도면에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자, 취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면 거칠기 기호를 우리가 만들어 보고요. 거칠기 기호도 역시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부품 번호 옆에는 요거를 카피를 떠서 CP에서 얘를 하나를 떠서 이렇게 내려가고요. 지금 기존적 치수를 재보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통 6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3으로 나오고요. 요 각도를 보면 이렇게 60도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거를 부품 번호 옆에 표면 거칠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2배를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카피를 하나 떠서요.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얘를 스케일 명령, 자, DT에서 글씨를 2.5로 해보겠습니다. 2.5 엔터.
단축키가 SC 스케일이죠. 요거는 이제 축척이 되겠어요. 스케일 혹은 축척. 자, 축척 명령이 이제 SC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를 SC 엔터 쳐서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엔터 얘를 클릭하시고 숫자 2를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서 갖다가 이제 쓸 때 쓰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DT에서요. 예를 들어서 DT에서 이렇게 해서 글자 높이 2배니까 2.5가 아니라 5로 다 하고서 자, 0도에서 숫자 2를 써볼까요? 1 엔터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서클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품 번호가 있을 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얘를 카피를 띄겠어요. CP. 자, 이렇게 해서 얘를 F8을 눌러서요. 이렇게 번호를 갖다가 놓겠습니다. 혹은 자, 카피를 떠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바꿀 때는 2로 쓰고 엔터 엔터. 자, 이렇게 해놓고 혹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W로 되어 있는데 얘를 없애버리고요. 그때 다른 거죠. 서클에서 C 엔터. 그 다음에 여기 TTR이 있습니다. 탄젠트 라디어스는 얘를 클릭하고 반지름 3 정도 하면은 너무 3 정도 하면 너무 크죠. 다시 C 엔터에서요. 탄젠트 라디어스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하고 1.5를 하면은 요 안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보통 요 안에 라인을 하나 그려 놓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 놓고서 완전히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 드로우에 가면은 서클이 있어요. 서클에 탄젠트 이렇게 접선 얘를 클릭해서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서 딜리트하면 이렇게 표면 거칠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가 복사를 뜨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가로 열고는 우리가 아크로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혹은 더 크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런 다음에 미러를 하면은 MI죠. 자, 이렇게 해서 이미점을 클릭하고 자, F8을 눌러서 수직 수평을 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무브에서요. 좀 이렇게 이동을 해놓고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WXY가 있으면 얘를 복사를 떼야 되겠죠. CP에서 이렇게 F8을 눌러서 하나를 해제를 하고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W X Y 이렇게 했고요. 자, 여기 너무 작으니까 요거를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얘는 W 그 다음에 얘는 X 엔터 그냥 더블 클릭해서요. Y 엔터 그 다음에 콤마는 DT에서 쓰시면 되겠어요. 자, DT에서요. DT 자, 여기 쓰고 글씨 크기 5 해볼까요? 그냥 콤마 엔터 치시고요. 카피를 뜨겠습니다. CP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부품 번호에 이렇게 부품 번호에 표면 거칠기 기호를 만들 때 쓰겠습니다. 혹은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 뭐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기본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얘는 이제 기존의 다듬질 기호보다 이 부품 번호 옆에 쓸 때에는 이렇게 2배 정도로 해서 하면은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3mm 여기는 또 3mm에서 6mm고 요거는 6mm 6mm에서 12mm로 각도는 60도로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통 나중에 우리가 부품도 그릴 때 이렇게 만들겠어요. 그 다음에 대칭 기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기호는
자, 빨간색으로 우리가 만들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레드색으로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보통 8mm에 4mm를 잡으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를 또 쓰면은 자,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대칭기호 만들기. 대칭기호. 자, 대칭 우리가 도면 그릴 때 대칭을 많이 쓰죠. 그래서 아예 만들어 놓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인에서요. L 엔터 쳐서 이미점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자, F8을 눌러서 자, 4를 쓰겠습니다. 4 엔터. 자, 위로 가는 선은 8로다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4 아래로 8 엔터. 이렇게 해서 치수를 재보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가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8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 편하겠네요. 그래서 얘를 자, 옵셋을 2mm씩 하겠습니다. 5 엔터 쳐서요, 2 엔터. 2를 써서 얘를 이렇게 2mm로 하고요,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니까 역시 옵셋에서 2 엔터.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편의상 요거를 딜리트해서 이렇게 지운 다음에 요거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겠죠. 요것도 대칭기호를 우리가 이제 도면기호에서 이렇게 치수를 만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2mm로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만약에 치수를 기입을 하면 여기가 2mm가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mm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카피를 뜨겠습니다. CP에서요. 요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카피를 떠 놓고서 얘가 방향이 4방향이니까 이것도 AR에서 어레이에서 AR 엔터 쳐서요, 선택을 하시고 엔터. 폴라에서 클릭한 다음에 아이템의 개수를 아이템을 요거를 4개로 엔터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를 X에서 폭발을 시킨 다음에 익스플로드 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가 예를 들어서 대칭이다 그러면 CP에서 요거를 이렇게 갔다가 우리가 편한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갔다 봅시다. 뭐 여기라고 치면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겠죠. 다시 F8을 해제를 해볼까요? F8을 눌러서 해제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데 갔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MI 하면은 얘를 자, 이렇게 필요한 때 우리가 카피를 떠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대칭기호 만들 때 가는 실선으로 빨강색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센터 구멍 표시 기호는 얘를 하면 좋겠네요. 자, 요게 있습니다. 우리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카피를 떠서요. 자, 요거 하나를 카피를 떠서 이쪽으로 다른 데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 갖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이제 보통 3mm로 하고 얘는 60도로 하면 돼. 지금 우리가 얘를 이렇게 각도를 잡으면 이렇게 60도죠. 그 다음에 그 길이를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으로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놓고서 카피를 하나 또 뜨면 이렇게 얘를 카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기가 편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 부분을 지울까요? 이렇게 해서 딜리트해서 하나 지우고 지우기 전에
지우기 전에 트림으로 잘라내겠습니다. tr 엔터 2번 쳐서요. 얘를 자르겠습니다. 얘는 딜리트 하고요.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면 딜리트, 얘를 없애버리면 얘가 기존에 이렇게 해서 60도가 됐죠.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3이 되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시면 편하겠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선을 그려 볼까요? 자, 라인에서요. 요 끝점에서 우리가 골뱅이 길이는 뭐 한 30 정도 잡을까요? 30 작다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60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각도로 해서 우리가 가면 편하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다음에 얘를 라인을 그리고 자,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도 하나 복사를 뜨면 CP에서요. 이렇게 해서 하나 복사를 적당히 뜨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길이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만약에 DT에서 하나 써볼까요? DT. 자, 이렇게 하고서 글씨 크기는 2.5로 하고요. 엔터 각도 0도. 자, 60도. 도는 퍼센트 두 개에다가 D를 쓰면 이렇게 60도가 돼요. 뭐 A형, 한형 A 그 다음에 뭐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KS0410 역시 카피를 하나 떠볼까요? CP에서 KS0410 뭐 예를 들어서 못 따기 아니면 못 따기 이렇게 설명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센터 구멍 표시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안녕키 눌러서요. CP에서 센터 센터 구멍 표시. 자, 이제 우리가 선반으로 양쪽 끝 센터를 잡아서 우리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60도 홈이 살짝 파져요. 그러면 센터 구멍 표시해서 이렇게 설명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 그때도 길이가 여기서부터까지는 3이 되고요. 여기 각도 60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부호를 표시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표면 거칠기도 넣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서 얘를 하나를 카피를 뜨면 예를 들어서 CP에서요. 그래서 CP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얘를 뭐 이렇게 복사를 뜬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넣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고 싶은 게 데이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자, 높이를 7로 만들고 데이텀 해도 되고 그냥 여기서 하나 만들어 쓰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데이텀은 자, 데이텀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그냥 데이텀 만들기. 자,
데이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보통 7mm로 많이 잡으니까 라인에서 7로 잡아보겠습니다. F8을 눌러서 뭐 6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네. 자, F8을 한번 눌러서요. F8 네, 7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7 자, 요 치수가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해보면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7m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삼각형은 4mm에 2mm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레드에서요. 옐로우로 바뀌었죠. 라인에서 한 점을 클릭해서 이쪽으로 4가 가겠어요. 4 엔터. 높이는 2로 또 여기도 4 2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라인으로 그리겠습니다. L 엔터 쳐서요. 이 끝점에서 이렇게 그리면 치수를 재보면 얘를 얼마로 잡으냐면 이렇게 해서 2mm로 잡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mm로 잡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랑은 딜리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고 삼각형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H를 해서 H는 이제 빗금 치는 거죠. 자 여기서 요거를 솔리드로 오케이 하고서 애드 픽 포인트에서요 얘를 찍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인을 하나 그릴까요? 라인에서요. 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놓고요. 무브 엔터 쳐서요. 자 얘를 이렇게 만든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야죠. 그리고 이 안에 글씨 크기는 보통 문자 높이는 5로 하고 초록색으로 바꾸면 자 DT에서요 엔터 쳐서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5로 하고 엔터 그 다음에 각도는 0도 그 다음에 A를 쓰면 데이터는 엔터 치시면 되겠어요. 무브에서요 맞춰야 되겠죠.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만들고 얘는 이제 이 색으로 하지 않고 클릭해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그린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임의로 됐어요. 카피를 떠서요 얘를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어레이에서 AR에서 엔터 쳐가지고요 이렇게 자 역시 폴라로 해서 이렇게 찍어서 방향은 우리가 아이템은 4개로 4개로 해서 엔터 치시고요 요거를 X를 해서 X에서 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A인데 얘를 우리가 원하는 데 갖다가 이제 만약에 렉탱글이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두 면이 이렇게 있어요. 혹은 이렇게 있을 때 카피를 떠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 갖다가 얘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혹은 얘를 원하는 데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얘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카피 떠서요. 데이터미 A만 있는 게 아니고 자, 요거를 요거 말고요. 이렇게 얘를 떠야 되겠죠? 똑같이 맞추려니까 요거는 데이터미 A가 아니라 만약에 B다 그러면은 B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도 되고 뭐 원하는 건 다 되겠죠? AR에서 엔터 쳐서요. 이렇게 해서 폴라에서요. 이렇게 클릭하시고 역시 아이템의 개수를 4개로 하시고 엔터 치시고 요거를 X에서 폭발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카피를 뜨겠습니다. CP에서요.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F8을 해제를 하시고 여기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뭐 원하는 데 갖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카피를 떠서요. 자, 얘를 찍어서 이렇게 원하는 데 갖다가 이렇게 넣고 원하는 데 갖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데이텀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단선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럼 데이터만 만들어졌고요. CP에서요. 얘는 이제 도면 그릴 때 절단선이 있어요. 절단선. 자, 절단선 만들 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mm에 3mm 짜리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5mm를 먼저 그리고 자, 라인을 하나 그린 다음에 L 엔터 쳐서요. 하나 키눌러서 L 엔터 쳐서 F8을 눌러서 이렇게 하나를 수평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옵셋을 해서 O 엔터 쳐서 5mm. 자, 5mm를 이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옵셋해서 3mm. 자,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자, 라인을 그립니다. 각도는 30도니까 15도씩 주면은 라인에서요. 자, 이 점에서 자, 골뱅이 길이는 넉넉하게 주겠습니다. 10 작다. 여기서 마이너스 75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요거를 보면 요거를 하나 이제 일단은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에서요. 요 점을 찍고 골뱅이 10 작다 75도를 해볼까요?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각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도를 얘를 찍고 얘를 찍으면 이렇게 해서 30도로 잡으면 무난하겠어요. 30도로 하고 일단 얘를 트림으로 좀 잘라볼까요? TR에서 엔터 두 번 쳐서요. 이렇게 자르고 잘라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삭제를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네. 얘를 트림을 또 잘라야 되겠죠? 얘랑은 이제 지우고 얘를 치수를 기입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5 정도 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 정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30도. 그러고 난 다음에 역시 얘도 빗금을 여기다가 H 해가지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에드 픽 포인트에서 찍어서 이렇게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카피를 떠보겠습니다. CP 똑같은 거를 카피를 떠야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여기가 이게 아니죠. 잘못했네요. 여기에서 트림 라인에서 여기 중간점에서 위로 간 다음에 요 선이 EX에서 엔터 두 번 치면 이렇게 여기네. 그냥 라인에서 여기서 트림으로 잘라내면 요거죠. 딜리트. 그래서 요거예요. 카피. 요거죠. 요거를 이제 A나 뭐 B나 가나 뭐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되죠. DT에서 이렇게 해서 역시 다 글씨 크기 5로 할까요? 예. 5로 하고서 각도를 주면 안 되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DT 엔터 치시고요. 이 점을 찍고 글씨 크기 5 각도는 0도 엔터 여기서 A라고 쓰면 A. 자, 이렇게 그리고 무브에서 이렇게 자, 요거는 색상을 이렇게
초록으로 보통 만드니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선 절단할 때 쓰는 선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센터선을 그리고 센터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파일에서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7mm 정도를 여기 무브 카피를 떠서 자 이렇게 다 절단했던 절단선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굵은 실선을 여기다가 하나를 잡아야 되겠는데 7mm 정도 라인을 하나 그릴까요? 라인에서 하나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7로다가 그리겠어요. 7은 얘는 이제 우리가 옵세트에서 1로 하면 너무 굵고 0.8 정도 해서 0.7이나 0.8로 해서 라인을 그려요. 요거를 0.7 다시 해보겠습니다. L 엔터 쳐서요. 7로 하고 옵세트에서 0.7을 해요. 자, 요거는 0.7을 넣어드리면 얘가 이렇게 해서 7, 얘가 0.7 이렇게 하면 편하겠네요. 자, 카피를 뜨면 자, 그렇게 해서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끝점으로 라인을 이렇게 끝점으로 맞추시고 해치해서 얘를 애드 픽 포인트에서요 이렇게 찍고 엔터. 오케이. 그럼 굵은 실선처럼 보이죠? 얘를 색상을 하늘색이나 초록색으로 얘도 이렇게 해서요 얘를 이렇게 하늘색으로 만들어 놓고 카피해서요 자 여기 중간점을 하나 잡고 자 이렇게 했고 CP 카피해서 역시 이 중간점을 이렇게 끝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고요 여기도 카피해서요 끝점을 갖다 놓고요 이렇게 이쪽 부분에도 갖다 놓겠습니다. 카피해서 왜냐하면 꺾어지는 데에서는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중간점에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카피 뜨면 CP에서 F8을 눌러서 좀 굵직각을 해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8을 눌러서요 해제를 하고 이걸 회전을 하면 좋겠죠. 로테이트에서 얘를 찍어서 90도 하고요. 자, 이동해서 자, 얘를 이 중간점을 찍어서요. 여기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도면에서 절단면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물체를 절단해서 보았다라는 뜻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7mm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네. 끝단에는 7mm라고 얘는 5mm 정도 하면 좋겠어요. 스케일을 해볼까요? SC에서 엔터 쳐서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고 여기 끝단을 7인데 R 레퍼런스에서 R 엔터 쳐서 7을 5로 이렇게 줄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SC에서 엔터 쳐가지고요. 얘를 선택을 해요. 엔터 여기에서 여기 중간점을 선택을 하고 R 레퍼런스에서 7 엔터 5 엔터 하면 이렇게 끝단을 맞춰야 되겠네요. 무브에서 5mm로 좀 줄여서 하시면 좋겠네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얘를 무브에서요 얘를 끝단끼리 맞추면은 이렇게 맞추면 안 좋죠.
중간이 이렇게 잡히네요. 이거 하나를 안 맞아. 무브에서요. 좀 맞춰볼까요?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7mm 잡고 얘는 5mm로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기까지가 나오네요. 5.25로 나오면은 뭐 요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5.25나 뭐 5.5나 상관이 없겠네. 여기 4.75는 다른 데 가서 잡혀서 다시 잡아볼까요? 정확하게 안 잡혔나 봐요. 딜리트. 얘는 5mm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7mm. 이거는 길이는 뭐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안 씁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서 편하게 한다 그러면 얘를 5mm 잡고 얘는 7mm 정도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자 높이는 5 정도 잡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야 이제 도면에서 우리가 데이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절단선 만들기라든가 그 다음에 대칭기호, 센터 구멍,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도면 할 때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겠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자격증을 하실 분들은 혹은 도면 그릴 때 정확하게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뭔가 표준화를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 스케일 명령을 한번 보면 카피를 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카피를 떤다고 봅시다. 이렇게 77이 있는데 이거를 SC를 해서 엔터 쳐서요. 얘를 클릭하시고 엔터 7자리를 10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7인데 7 엔터 쳐서 얘를 숫자 10을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10이 되어요. 그죠? 7자리가 10이 될 수 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카피 떠볼까요? 자, 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7자리를 5로 딱 만들고 싶으면 SC에서 엔터 쳐서요. 네, 선택을 하시고 엔터. 레퍼런스 여기 기준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얘를 클릭한 다음에 7 엔터 5 엔터 치시면 이렇게 5가 되겠습니다. 7이 얘를 이제 보면은 escape 얘를 클릭하시고 딜리트 하시고요. 자, 이렇게 7자리가 10도 되고 7이 이렇게 5로 다 될 수 있다. 어떻게 레퍼런스 스케일의 레퍼런스 명령어로 쓰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른 것들은 이제 하실 수가 있겠네요. 우리 2D 도면에서 이제 조립도에서 부품들을 뽑아내는 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런 표면 거칠기라든가 대칭기호라든가 센터 구멍, 그 다음에 뭐 데이텀, 그 다음에 절단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거칠기를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W 자, 보겠습니다. 요거 W가 하나가 있었죠. 우리가 위에서 보면은 얘를 예를 들면 얘를 카피를 떠보겠습니다. CP에서요. 안녕키가 눌러졌죠. CP 요거를 선택을 해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놓은 다음에 얘를 하나 가지고 놓으면 얘는 이제 카피를 뜨면 CP 이렇게 해서 F8을 눌러서 직각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W, 그 다음에 얘를 지우고요. 얘는 이제 요 안에 들어가는 명령어는 우리가 드로우에 가시면 서클이 있어요. 서클에서 탄젠트가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 델리트. 자, 요거는 색상을 맞추려면 MA에서 MA 매치 프로퍼티에서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잡고서 요거는 이제 얘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요거를 딜리트해서 지우고요. 카피를 뜨겠습니다. CP 이렇게 해서 얘를 요 위에다가 달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50 표면 거칠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RY 200, RZ 200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DT에서요. DT에서 2.5로 해서 각도는 0도에서요. 2.5 엔터, 0도 엔터 쳐서요. 여기다가 콤마 해놓고 RY는 소문자로다가 RY 그 다음에 200 이렇게 해서 콤마 RZ도 200 여기서 R은 대문자로 쓰고요. RZ 200 콤마 N12 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똑같이 색상을 맞추면 좋겠죠. 얘를 똑같이 이렇게 옐로우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 놓겠습니다. 얘는 무브에서 여기다 하나 빠졌네요.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나 뜨면 CP 여기서 요거를 하나 카피를 뜨겠습니다. CP에서요. 얘 대신에 리콜을 하고요. 있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같은 색으로 맞춰. 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설안에 우리가 표면 거칠기 기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W, 그 다음에 X, Y, Z가 있는데 이거는 W에서 X로 가고 X에서 Y로 가고 CP에서요. 요거는 이제 지금 그리는 방법만 말씀을 드리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 그 다음에 Y Z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이제 RY가 여기 50에서 점점 이제 WXY Z로 바뀌면서 똑같이 카피를 뜨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되고요. 또 얘가 이렇게 되었는데 얘가 이거를 뜨지 말고 얘를 뜨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얘가 WX 그 다음에 얘 W는 WX X는 W는 12.5 W는 요게 50이고요. 요 하나 WXYZ에서 하나를 요거를 하나를 더 만들까요? 카피 카피해서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wx y 이게 w가 얘가 w가 되겠고요. x 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w에 있을 때는 그 다듬질 기호가 12.5의 평균 거칠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3.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0.8이 되고요. 얘는 0.2가 되겠죠. 자, 조금 벗어났는데 얘를 조금씩 줄여야 되겠네요. 스케일 SC에서요. 요거는 0.5 정도로 잡을까? 0.5는 너무 작겠네요. SC에서 얘를 0.7 조금 얘보다는 이렇게 안에 들어가기 이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SC에서 0.7로 다 잡겠습니다. 0.7 얘도 마찬가지죠. 한자가 더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요거는 이제 표면 거칠기가 W, X, Y, Z일 때 요 중심선 평균 거칠기가 이렇게 돼야지 맞는 것이죠. 얘로 이제 우리가 잡을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그 부분을 똑같이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CP에서요. 전부 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가 얘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이제 50, 요 부분이 5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요게 역시 50이 돼야 되는 것이죠. 얘는 10이 돼야 되겠고요. 얘는 3.2가 12.5죠. 요게 RY가 12.5. W가 50. 맞아요. 그 다음에 3.2가 12.5. 그 다음에 요 RZ는 12.5. 얘는 요거는 8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Y급일 때는 3.2가 되는 것이죠. 3.2. RZ는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요것도 3.2고요. 그 다음에 N6가 되겠죠. NU. 그 다음에 얘는 0.8이 되겠습니다. 0.8. 그 다음에 얘는 역시 0.8. 0.8. 그 다음에 얘는 N4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요거는 주설원 표면 거칠기 기호가 될 때 이렇게 맞춰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딜리트해서 지우고요. 그리고 W, X, Y, Z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없을 때 그냥 주조한 부분 그대로입니다.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높이를 적당히 잡아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이 표면 거칠기랑 그 다음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은 주조부예요. 주조부. 자, 카피를 하나 뜨면요. 자, 얘는 이렇게 해서 자, 주조부를 그러니까
샘물을 녹여서 목형을 떠가지고 샘물을 녹여서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표면 거치기를 표시하는 거죠. 주저부. 그 다음에 카피. 자,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거라고 보고요. 대면 수업 시간에 이거 저걸 왜 했는지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상대 운동이 없는 가공부, 그러니까 접촉이 없어요. 접촉이 없는 가공. 아니, 접촉이 없는 가공부. 그러니까 그 겉표면을 거칠게 한번 깎아내라는 뜻이 되겠어요. W는. 그 다음에 X는 접촉면은 또는 결합된 부분. 요거는 접촉면. 그 다음에 결합된 면. 그 다음에 Y급은 어디에 갖다 주느냐면 상대 운동, 상급다등지. 상대 운동. 그 다음에 회전, 직선, 왕복 운동. 왕복 운동과 그 다음에 회전 운동. 회전 운동하는 데를 우리가 Y급으로 하고요. Z는 오일실 패킹, 기밀, 수일. 기밀이라는 것은 기체의 밀도죠. 기밀, 그 다음에 수밀. 그러니까 수밀은 뭐죠? 그러니까 물의 그 압력이죠. 그 다음에 기름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일실 패킹. 그래서 오일실, 그 다음에 패킹이 있는데 패킹, 그러니까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할 그 부분에는 다듬질을 Z로다가 중심선 평균 거치는 0.2 이하다. 그러니까 1000분의 0.2mm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하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벨트링, 실린더 내벽, 얘는 이제 그 다음에 실린더,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익혀서 나중에 주설안에 이렇게 표면 거칠기를 선정해주고 갖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는 기본만 아시고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편란북에서 이제 뽑아내는 걸 했어요. 우리 조립도에서 부품도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기호들을 넣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듬질 기호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주소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 대칭기호 넣는 거, 센터 구멍 넣는 거, 데이터 넣는 거 뭐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에 가면은 이렇게 여기 톨러런스라는 게 있어요. 톨러런스는 지오메트릭 톨러런스 심볼에 이렇게 이제 기하공차예요. 기하공차에서 이제 평행도 공차라든가 직각도를 만지게 맞췄을 때 파이가 있으면 여기 찍고요. 만약에 여기서 0.0123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톨러런스 얘가 있으면은 뭐 얘를 넣을 수도 있는데 얘는 뭐 보통은 안 넣으니까 너무 이렇게 넣을 수도 있죠. 그죠? 얘를 넣고 또 뭐 여기는 0.4567 뭐 이렇게 하고서 오케이 한 다음에 얘를 쓰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지금 센터라인이네요. 얘를 클릭해서 바이레이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톨러런스에서요.
자, 심볼에서요 원하는 거 흔들린 공차 있으면 이렇게 찍고요. 여기 파이가 있으면 이렇게 찍고 없으면 없애버리고요. 그래서 0.1234 그 다음에 톨러런스 있으면 또 여기도 쓰고요. 0.4567 오케이 한 다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필요가 이렇게 색상을 그린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톨러런스는 우리가 이제 기하 공차를 쓸 때 쓰는 것이죠. 이 기하 공차는 이렇게 원통도 뭐 흔들린 공차, 뭐 직각도 공차, 평행 대칭도 공차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고 0.5351 뭐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쓰기 0.4562 뭐 이렇게 쓰고 오케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를 찍어서 이렇게 그린으로 이렇게 이스케이프.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데이텀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센터 마크는 필요 없겠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텀 공차를 넣고요. 이 기하 공차는 이제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쓰는 거니까 자, 한번 더 해보면은 이제 원통도 뭐고 뭐 여기서 0.1234 뭐 오케이 해서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해놓고 편한 대로 갖다가 넣으실 수가 있겠어요.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이렇게 캐드에서 이렇게 넣는다는 거고 왜 그렇게 넣는지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카피를 떠서 카피해서요 얘를 한형 CP에서 이렇게 F8을 누르고 해제를 한 다음에 어떤 도면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F8 자 우리가 이제 얘를 뭐 원통도에도 많이 놓고요 끼워 맞춘 공차도 넣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CP에서 자 이번에는 이제 끼워 맞춘 공차 자 끼워 맞춘 공차는 이제 KS 규격집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끼워 맞춤인지 확인하는 하나를 하는데 보통은 Y로다가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서로 상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회전 운동이나 왕복 운동 그 다음에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Y로 해요. 구멍 기준은 H7이고요. 축은 H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카피해서 자 끼워 맞춘 공차에서 여기 구멍 기준이 있어요. 구멍 기준은 가로 열고 대문자 H7 등급으로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멍 기준이 있고 여기에서는 또 하나가 우리가 구멍이 있으면 축이 있어요. 축은 축 기준은 똑같이 축은 소문자로다가 표현을 합니다. 왜 소문자로 할까요? 약속이에요. 도문 우리가 이제 7등 엣지 7등급의 구멍 기준으로 했으면은 축은 이 구멍은 대문자로 나타나고 축은 소문자로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은 H7이나 혹은 H6도 많이 쓰고 H7, H6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축은 두 개를 많이 쓰겠습니다. H6도 있고 H7등급도 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대면 수업 시간에 이 도대체 H가 왜 H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약속의 대문자는 구멍으로 표현하자 이렇게 H는 대문자는 축은 소문자로 표현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축기지는 이제 보통 대문자 H7등급으로 나타나고 축기지는 소문자 H6이나 H7로 나타나는데 키, 핀, 베어링, 오일실, 오링 규격품은 보통 축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끼워 맞춘 공차는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파이 11 이제 우리 구멍이 있을 경우에는 치수를 넣을 때 여기서 만약에 이게 구멍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를 그려 볼까요? F8을 해서 이렇게 자 30을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20 30 20 20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치수를 넣을 때 얘를 구멍 이렇게 넣게 되면 20인데 이게 만약에 구멍이라 그러면은 20 파이 퍼센트 C 20 여기다가 구멍이라 그러면은 대문자 H 파이 20 대문자 H7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지. 만약 이쪽에 또 기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냥 30인데요. 만약에 얘가 축이라고 그러면은 앞에 퍼센트 C 30 축이라 그러면 H6 뭐 혹은 H7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구멍 기준이구나 요건 구멍 기준이구나 요건 축 기준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요건 대면 수업 시간에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캐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듬질 기호 표면 거칠기를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스케일로 해서 2배 키워서 부품 번호 앞에 다음에 이렇게 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칭 기호는 이렇게 나타내고요. 센터 구멍도 이렇게 60도로다가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텀은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절단선은 이렇게 30도 그 다음에 5mm 3mm 해서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집어넣는다. 끼워 맞춘 공차는 구멍 기준과 축 기준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많이 했던 게 이 부분이죠. 자, 주설안에 이렇게 W 12.5, X 3.2, Y 0.8, 0.2 요거는 중심선 평균 교출기인데 요거가 왜 그런지 나중에 이제 결합 대면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중심선 평균 거칠기 그냥 평균 거칠기 뭐 여기 최대 거칠기 값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에 대한 거는 아마 좀 왜 이렇게 생소하게 하시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사연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대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